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어제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대장동 보고서를 올린 후 배임 혐의를 인정하고 퇴임합니다. 이는 최근 검찰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공사가 민간의 과도한 수익 창출을 방치한 토지개발 사업입니다. 따라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윤정수 사장은 공식 홈페이지에 대장동 개발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대장동 개발 당시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가 민간 사업자의 주도하에 공사가 가담한 형식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업무상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배임 혐의가 있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한편 당시 시장에게 별도의 보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밝힐 거라며 진실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어제자 중앙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했다는 확진자 증가세, 위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체계 통제가 핵심으로 논의됩니다. 위드 코로나 사흘째인 지난 3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667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기에 중요한 것은 신규 확진자 수가 아닌 위중증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의료체계 수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국민 백신 접종률 80% 달성에 더해 추가 접종으로 감염이 경증에 그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요양원과 정신병원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추가 접종 시기를 4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취약시설 외 일반 고령층에 대해 추가 접종 간격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제자 한겨레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메탄 배출 감축을 합의했으나 탄소 중립 달성 시기는 모호합니다. 지난 2일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인 코프26에서 105개국이 삼림 파괴 중단과 메탄 배출 30% 감축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삼림 파괴 중단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아마존 열대우림 개발로 비난을 받은 브라질도 동참합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 달성 시점에서 한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은 2050년을 제시했으나 중국과 러시아, 인도는 2060년 이후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비용 감당 문제를 돕기 위해 선진국이 118조 원을 모으기로 했으나 90조 원에 그친 문제도 잇따릅니다. 이날 영국의 존슨 총리는 2주에 걸쳐 상세한 내용의 합의가 남았다며 종말의 날로 가는 시기가 여전히 가고 있다는 말로 연설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브리핑의 이유진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당장 그 순간을 벗어나고 싶을 때, 혹은 성공이 아닌 실패할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고비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고비의 산이 낮든 높든 크든 작든 어떤 것이든지 말이죠. 힘든 이 모든 순간 행복한 날이 오길 바라겠지만 이조차도 모두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한 조각 한 조각 쌓이다 보면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성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꼭 말해주고 싶어요. 실패해야 비로소 나 자신을 뒤돌아보고 성공한 후에야 비로소 흘린 땀의 소중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 축제 올림픽. 우리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선수를 응원합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숨죽여 간절한 마음으로 경기를 보지만 정작 경기 종목에 대해 잘 모른 채로 선수들을 응원하진 않으셨나요?
알고 보면 두 배로 즐길 수 있는 짜릿한 올림픽 경기 그 순간. 무작정 아나운서의 해설에만 의지하는 것보다 종목에 대한 지식이 함께한다면 더 재밌는 순간이 될 거예요. 전문가 못지않은 올림픽 스포츠 상식을 쌓는 시간. 올림픽 개론입니다. 새하얀 빙판 위, 두 명의 선수가 출발선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한 선수는 인코스, 다른 선수는 아웃코스에서 경기를 준비하는데요. 탕! 신호에 맞춰 출발합니다. 팔과 다리를 힘차게 움직이며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선수들. 코너를 돌고서 직선 주로를 다시 마주하니 인코스와 아웃코스 순서가 바뀌었어요. 계속해서 결승선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올림픽 경기인지 다들 눈치채셨나요? 오늘 알아볼 종목은 바로 스피드 스케이팅입니다. 그럼 스탠딩에그의 리틀 스타 듣고 온 뒤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스피드 스케이팅은 얼음 위를 달리며 속도로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인데요. 피겨 스케이팅에 이어 빙판 위에서 펼쳐지는 대표적인 동계올림픽 종목이죠. 동계 스포츠 중에서도 그 역사가 오래된 종목인데요. 프랑스 샤모니에서 열린 1924년 제1회 동계올림픽부터 시작되었죠. 스케이트로 속도를 겨루는 경기. 그 시작은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에서 발전된 만큼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유독 네덜란드 선수들이 눈에 띄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네덜란드로 가볼게요. 여기 네덜란드는 국토의 3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아 수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겨울에는 수로가 꽝꽝 얼어 전 국민이 빙판에서 스케이트를 즐기죠. 또 네덜란드만의 특별한 행사도 있는데요. 엘프 스테이든 톡트라고 부르는 스케이트 마라톤 행사예요. 네덜란드 11개 주를 스케이트를 타고 달리는 것이죠. 네덜란드가 스케이트 강국인 이유가 있었네요. 그럼 얼음판 위에서 펼쳐지는 무한질주, 스피드 스케이팅에 대해 낱낱이 알아볼까요? 스피드 스케이팅은 두 명의 선수가 빙판 위에서 나란히 출발하는데요. 각 선수는 자신이 경쟁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필드의 모든 선수 중에서 가장 빠른 시간을 기록하려고 해요. 그래서 순위보다는 기록에 중점을 두어 가장 빠른 선수를 고르는 종목으로 볼 수 있죠. 경기는 한 바퀴가 총 400m인 아이스링크 트랙에서 진행되는데요. 얼음 위의 육상 아니랄까봐 스피드 스케이팅의 종목은 총 14개로 세부 종목이 많은 편이죠. 그만큼 동계올림픽 중에서 가장 많은 메달이 걸린 종목이에요. 단거리 500m부터 장거리 1000m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3명씩 이루어진 두 팀이 겨루는 팀 추월도 있죠. 빠르고 짜릿한 스피드 스케이팅은 단 0.001초로도 승부가 나뉘는데요. 누가 가장 빠른지 지켜보면서 선수들의 스피드를 함께 느끼는 순간, 스피드 스케이팅의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에게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좋은 체격, 강한 힘? 신속한 스피드를 내기 위해 탄탄한 체격은 당연히 필요한데요. 또 다른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바로 경기 코스입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에서 두 명의 선수는 인코스와 아웃코스라는 각각의 코스에서 시작하는데요.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정해진 교차구역에서 서로의 코스를 바꾸어서 달려야 하죠. 이렇게 인코스와 아웃코스를 번갈아 가며 잘 타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경기를 보며 그 이유를 알아볼게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000m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는데요. 그 당시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네덜란드의 스벤 크라머 선수도 참가했죠. 총 1000m 중 8바퀴만을 남겨둔 상황. 인코스로 쭉 달리던 크라머 선수는 코스를 변경하는 구간에 진입합니다. 원래 아웃코스로 가야 하는데 순간 인코스로 변경하네요. 인코스를 2번 탔다는 이유로 크라머 선수는 실격 처리가 되었어요. 간단해 보이는 규칙인 것 같은데 굉장히 집중해야 하는 순간이네요. 빙판 위를 전력 질주하는 대표적인 동계 스포츠로 스피드스케이팅 그리고 쇼트트랙이 있죠. 혹시 두 종목의 차이점을 잘 알고 계신가요? 스피드스케이팅은 2명의 선수가 몸싸움 없이 경기를 펼치는 기록 싸움이라면 쇼트트랙은 더 트랙이 짧고 다수의 선수가 경쟁하는 순위 싸움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쇼트트랙은 코스가 짧고 출전 선수가 많다 보니 곡선주로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고요. 반대로 스피드스케이팅은 직선주로가 생명이죠. 직선에서 최대한 스피드를 내야 좋은 기록을 달성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경기 스타일이 다른 만큼 경기에 유리한 선수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스피드스케이팅의 경우 신장이 크고 피지컬이 좋은 선수일수록 유리한 점이 많다고 해요. 쇼트트랙에 비해 트랙 자체도 길 뿐만 아니라 그저 스피드로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여러 명이 거르는 쇼트트랙은 좁은 구석을 빠져나가는 스킬이 필요한데요. 여기선 신장이 크다고 유리한 편은 아니죠.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정반대의 성격을 띠는 빙상 스포츠였네요. 그럼 이쯤에서 윤딴딴의 겨울을 걷는다 듣고 온 뒤 계속 이어갈게요. 우정, 존경, 탁월. 더 나은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올림픽 정신의 3가지 가치인데요. 오늘의 종목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에서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실천한 그 순간 함께 보실까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경기에서 1, 2위를 차지한 두 선수가 서로 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일본의 고다이라 선수는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우리나라의 이상화 선수는 그 뒤로 은메달을 획득했는데요. 경기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뜨거운 포옹을 나눴어요. 고다이라 선수는 눈물을 쏟는 이상화 선수에게 서툰 한국말로 잘했어라는 위로의 말을 건넸고요. 또 이상화 선수는 우승한 고다이라 선수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죠. 국경과 승패를 뛰어넘어 밝고 환한 미소로 서로를 축하하고 위로하는 모습.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 돋보인 순간인 것 같네요. 오늘의 종목 스피드스케이팅. 다들 새로운 지식 많이 얻으셨나요? 빙판 위에서 펼쳐지는 파워풀한 경기. 정말 짜릿한 순간이었어요. 다음 주 올림픽 종목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에스파의 포에버 들으며 올림픽 개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박서영, 기술의 정재홍, 진행의 전 이유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은 하얀 눈이
널 사랑하게 되고 영원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